안녕하십니까. 시사다큐 지금 충북원입니다. 내 가게는 아니지만은 정성을 쏟아 가게를 가꾸고 열심히 일한 소득으로 근근히 가족의 생계를 이어오던 어느 날 건물이 부도로 넘어가서 아무것도 없이 거리로 내쫓기게 된다면은 여러분 가운데서 그 뜻밖의 불행 앞에 담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는 영세 임차 상인들에게는 언제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세 임차 상인은 약 400만,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단지 세입자라는 이유로 임대료 인상 피해를 입거나 임대 보증금마저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게다가 IMF 이후 계속된 경기 침체로 경매로 넘어가는 건물이 늘면서 임차 상인들의 피해는 점점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사회는 이들을 보호할 구체적인 보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상인들, 그들의 현실을 취재해봤습니다. 지금 전 돈을 끌어다가 다 투자를 한 건데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그거 하면서 이제 집이 아파트가 가압류가 들어왔고 지금 가압류 들어오는 상태고 그다음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태고. 이거 말할 수도 없지요.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에 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가게 심지어는 문을 닫으려고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죽겠더라고요. 지금 상가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사람들, 장사다 쫓겨나서 피눈물을 흘려요 진짜로. 이 정신고통이라는 건 말도 못하고 배까지 이러면 나가 허소리 나올 거다 허소리. 건물주의 횡포나 부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임차 상인들이 올 들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게 도움을 줄 법안은 1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세상인 나 죽는다. 지난 12일 인천에서는 머리에 띠를 두른 상인들이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구받은 임차 상인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계약을 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인들, 수천만 원의 시설 투자 끝에 이제 막 장사를 시작한 이들에게 갑자기 가게를 비워달라는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청주시 내덕동 지상 6층 규모의 한 상가 건물. 이 건물엔 현재탕과 제과점, 컴퓨터 게임방 등 총 8개 상점이 입주해 있습니다. 대부분 이 건물에서 장사한 지 2년 이상 된 상점들입니다. 이 건물 1층에 자리한 치킨집. 2년째 이 치킨집을 운영해온 남 씨는 요즘 가게에 나오면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건물주가 부도를 내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임대 보증금 2천만 원에 시설 권리금 2천만 원까지 4천만 원의 돈을 받을 길이 요원해진 남 씨. 생계를 잇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루하루 문을 열고는 있지만 찾을 길 없는 보증금과 권리금을 생각하면 장사할 마음도 내키질 않습니다. 재계약할 돈이 없으니까 다시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뭐 다른 가게 어디 가서 가게 차릴 돈도 없고 저 거리에 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식구와 아이들과 참 걱정이 됩니다. 같은 층에서 컴퓨터 게임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 씨 역시 답답한 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임대 보증금 2천만 원은 고사하고 1억 가까이 든 시설비마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졌기 때문입니다. 경매로 넘어간 건물의 임대 보증금은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 새로 바뀐 건물주와 재계약을 하면 되지만 은행 대출로 시작한 장사에 또다시 2천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구할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지금 어차피 거기에 지금 투자가 지금 단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좀 보증금 같은 경우는 또 내가 또 신고 같은데 그런 데서 내가 빌려가지고 한 건데 지금 거진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뭐 건조해서 낼 수 있는 게 지금 뭐 1,000만 원도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집까지 다 날리고 지금 생계비까지 여기에 떠나면은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것은 지난해 7월. 원래 건물주가 부도를 낸 후 근 1년 만에 주인이 바뀌게 됐습니다. 점포당 임대 보증금은 평균 2천만 원 선. 이 건물에서 적어도 1억 6천만 원의 임대 보증금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나마 돈을 구한 몇몇 점포는 새 주인과 임대 보증금을 걸고 재계약을 맺은 상태. 그러나 이들의 앞날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아예 거리로 내몰린 임차 상인도 있습니다. 청주시 북문로의 한 양복점. 재단 기술 하나를 천직으로 알고 생계를 이어온 장 씨가 이곳으로 가게를 옮긴 것은 지난해 8월입니다. 원래 입주했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한 푼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난 것입니다. 상점에 딸려있던 주거용 공간에서 자녀들을 두며 13년을 넘게 살아왔지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건물주의 겁으로 전세 등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이 세 사는 사람들 확정일자나 전세 계약을 하라고 그러는데 전세 계약 해주는 사람 100집이면 한 집도 없어요. 정부를 원망하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는 이게 서민들이 하루 벌어서 그냥 전세금 올려달라면 빚져갖고 은행도 빼갖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돈 보증금 올려주고 하는 입장인데 그거 뭐야 결국에 전세금 그 집이 부도 났다 하게 되면 그건 하루 식전에 그냥 뺏기는 돈이라 이거요.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이 서민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굴 믿고 전세금을 주었습니까? 법원에 항소도 해봤지만 결국 무일푼으로 내몰린 장 씨. 그나마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곳에 자리를 잡은 지 1년여. 이제 생계의 어려움은 한 고비를 넘겼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게 우리 이 가정을 이렇게 그냥 망가뜨리는 게 어딨어요? 어? 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 인정을 해줘야지. 왜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느냐고요. 없는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그냥 망가뜨려도 되느냐고요. 정신적으로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이처럼 상가 임대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임대 보증금 피해와 일방적 계약 해지, 그리고 임대료 과다 인상으로 인한 것들입니다. 건물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영세상인들은 언제 피해를 볼지 모르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집계되는 상가 임대차 피해 건수는 총 12,000여 건. 지난 2년간 청주 지역에서 일어난 임대차 분쟁만 해도 13,000건에 달합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거리로 내몰리는 임차 상인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이는 계약 시점에서부터 불평등한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청주시 내덕동의 한 식당. 이 식당의 임대 계약서는 2장입니다. 하나의 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임대 보증금 2천만 원이 전부. 그런데 원래 계약서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건물주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왜 세무서에 신고할 적에 자기네가 그렇게 하고 조사 나왔을 경우에 이거를 보여줘라. 그렇게 해서 이걸 제가 여기다 두고 갖고 있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중 계약서. 그렇지요. 이중 계약서지요. 그러니 내가 여기 건물에서 살고 있는 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렇게 신고했지요. 경제적인 약자, 즉 그 집을 얻어서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좋든 싫든 그거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이 안 되고 또 기왕에 됐던 계약도 파기가 되고 아니면 임대를 해서 장사하는 동안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요구대로 대부분 응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탈루라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세입자라는 이유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씨. 그런데 지난 9월 갑자기 집주인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였습니다. 장기 계약을 믿고 재계약을 했던 이 씨였기에 건물주의 통보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기한이 아직 6개월 남았었고요.
근데 이제 자기네가 이 가게를 자기네 건물이니까 자기네가 여기다 무슨 재료 상해를 차릴 테니까 비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보. 건물주를 찾아가 항의도 해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장기 계약을 믿고 설치한 시설도 무용지물이 될 형편. 이 씨는 건물주에게 시설 보상비를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제가 건물주 사장님을 뵙고서 그러면 저를 3천만 원 시설비를 빼주세요.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 해주겠대요. 응? 그 대신에 그럼 기한 돼서 내년 4월 15일이면 만기거든요. 내년 2002년도. 그래서 그럼 그때 나갈 때는 원상복귀를 해놓고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계약 기간 동안 장사는 하게 됐지만 시설비 보상은커녕 원상복구 비용까지 책임을 지게 된 이 씨. 그러나 법적으로 맞설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 임대차 규정에서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 유익비를 제외한 어떠한 시설비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임대차 규정에 보면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설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집주인이 뜯어내려고 하면 그 철거 비용까지도 부담을 해서 철거를 해서 원래 임차할 때 그대로 그러한 모양 그대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건물 주인한테 시설비를 청구를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간에 주고받는 권리금 피해 역시 문제가 큽니다. 한 아파트 상가의 중국집. 전 세입자에게 권리금 500만 원 주고 입주한 이 중국집은 시설비까지 총 1,300만 원의 권리금이 들었습니다. 이미 계약 기간은 끝난 상태. 그런데 문제는 건물주가 점포를 직접 사용하려는 데 있습니다. 현재로선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형편.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은 건물주가 가게를 사용하게 되면은 전 세입자에게 주었던 권리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시설 권리금 1,3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 셈입니다. 지금은 저기에요. 재계약을 안 한 상태고, 자꾸 좀 세입자들이니까 우리는 장사를 하면서 다른 세입자한테 우리 넘기고 가는 걸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입장에는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조마조마하죠. 문제는 이런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주택과 같은 상가 임대차에 대한 보호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임차 상인들은 계약 기간마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건물주가 계약 기간 중 아무리 임대료를 인상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나가려면 나가야 되고 임대료를 올리려면 올려야 되고 그게 울며 거저먹기죠. 그러니까 그 임차인들을 불안해서 지금 영업을 못하는 실정이죠. 그 영업이 좀 잘 되면은 임대료 뭐 2배 해달라, 3배 올려달라. 주택 임대차 같은 뭐 임대 보증금의 뭐 20분의 1, 5% 이상은 못 올리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이 점포 같은 게 안 그래요. 그렇다면 영세 상인들을 보호할 방법은 무엇일까? 청주시 사덕동에 위치한 한국점포임대차보호법 추진위원회. 10년째 임차 상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해온 백상기 씨가 맡고 있는 이곳에선 임차 상인들의 피해를 상담하고 법적 대응 방법을 알려주는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접수되는 피해 사례만도 월 30-40건 정도. 또 지난해 9월 결성된 상가임대차 보호 공동운동본부의 홈페이지에도 연일 피해를 상담하는 사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임대료 인상과 건물주의 부도로 인한 보증금 손실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피해를 입는 상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 시민단체들은 영세 상인을 보호할 법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 부동산 임대차에 대한 보호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영세 상인들,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사실은 경제적인 굉장히 약자, 영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인 것처럼 상가에서도
영세 상인들의 보호, 최소한도의 생존의 유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가 좀 더 공평하고 또 더 밝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최소한도의 보호에서는 최소한도 보호를 위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어언 10년, 선거 때마다 경쟁적으로 만들어낸 법안도 여러 개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번번이 국회에서 거부당했고 참다 못한 상인들이 국회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영세 상인들은 제도권 밖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상가 임대차 보호 공동운동본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내용입니다. 큰 골격은 두 가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임대보증금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의 억제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제출된 지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정이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임대료를 인상하는 건물주까지 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발생되는 게 뭔가 하면은 임대차 보호법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번 기한이면 임대료가 많이 못 올린다. 그래갖고 2배, 3배 올리는 일이 많아요. 지금 현재 이제 추세가. 그리고 임차 상인들의 그 괴로움을 지금 더 주고 있는 거죠. 이 국회의원들이 빨리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시없이 뭐 회기만 넘길 생각하지 말고 이 빨리 법이 탄생이 돼갖고 저 국민에게 필요한 법, 그런 법안이 빨리 하루속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는 이미 임대보증금의 무리한 인상을 막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보장하는 법이 자리 잡은 상태.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들을 보호할 법 제정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벌이로 유지하던 생계의 터전을 잃고 삶의 희망마저 잃은 영세 상인들. 더 이상 그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모른 척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확정일자 설정과 전세 등기 등 현재 우리 민법에서도 모든 임대차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조항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처럼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장치들이 없다는 이유로 상가 임차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영세 상인들을 보호할 구속력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적, 경제적 혼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진 지 벌써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또 한 번 법 제정이 미뤄지는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려야 하는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사학교 지금 충북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